안녕하세요. 1월 22일 나스닥 매매일지 시작하겠습니다. 19일 날 영상을 올리면서 나스닥이 바로 올라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할 거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스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뭐 상승을 보여주었고 나스닥을 비롯한 3대 지수 모두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월 12일 날 SOXL을 매수를 하였고 현재 수익률은 한 22% 정도를 넘기고 있고 원화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매수해서 현재 수익금은 한 1,1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주 증시 대응 방향과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언급했던 17,800 부근 자리를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 이제 거의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다음 주면은 바로 이제 17,800 부근을 트라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장에 대한 대응을 말하기 앞서 1월 19일 날 미국 장 마감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그 이후에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19일 3대 지수 모두 플러스 1% 이상대 상승을 하면서 지난 10일 이후 처음으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이 올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이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였고 아무래도 나스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또 상승을 하다 보니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과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WTI 유가 같은 경우에는 2.1% 상승 마감하였는데 지금 미국의 역대급 한파와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면서 이러한 무브먼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 증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수요일 날 ASML, 테슬라, 서비스나우, IBM, 램리서치, 목요일 날 인텔, 비자, 그리고 금요일 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수요일 날 11시 45분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 목요일 날 유럽 금리 결정이 있으면서 이제 미국 근원 내구재 수주, 뭐 GDP 발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 날은 이제 22시 30분에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렇게 좀 큼직큼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미 TSMC가 실적 발표를 하였고 가이던스를 상당히 좋게 내던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을이라는 반도체 장비인 ASML 업체 또한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게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지금 인텔도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탈환하면서 인텔 또한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게 내던진다면 시장에서는 반도체 열풍이 한번 더 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뜨거운 감자로 계속 집중되고 있는 챗GPT의 49%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뭐 실적 발표도 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기준을 충족하고 가이던스 또한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AI랑 반도체에 대한 더 큰 기대감과 매수세가 몰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전 영상에서 계속 언급하다시피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해놓은 상태로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 꾸준히 언급을 해놓았는데요. 만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제시가 약간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뜨뜻미지근하다면 나스닥은 아마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 이번 주 하락 시나리오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유는 저번 주 CPI를 시작으로 모든 지표가 사실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뭔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있던 없던 명분을 뭔가 꾸역꾸역 찾아서 증시를 들어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 영상에서 계속 외치던 나스닥 17,800까지는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모두 홀딩할 생각이고, 물론 사실 17,800 부근에서 나스닥이 한 번 더 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쯤 되면 저를 보고 얘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분명 나스닥은 오르고는 있는데 이 오름세가 주식을 사서 묵혀둬도 괜찮을 만한 오름세가 아닌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뭐 단기 고점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뭔가 이 오름세는 뭔가 조금 불편한 오름세다. 물론 저도 수익을 지금 내고 있지만 빙판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방향을 고수해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뭔가 제 수익이 줄더라도 불편한 시각으로 현재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유인데요. 저는 현재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차트 분석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지만 뭔가 시장의 매크로적인 부분도 현재 공부하면서 기술적인 분석과 같이 조합하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지 그 매크로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은 뭐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은 뭐 블로그를 보고 공부를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부족한 부분들은 댓글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RP라는 것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현재 굉장히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 이전 바로 영상에서도 사실 살짝 언급됐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RRP와 MMF의 뭔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RRP라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단순하게 그냥 연준에 돈을 맡겨서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 MMF는 황금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금이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에 따라 미국 단기채에 투자하는 집합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먼저 작년 QT를 이제 연준에서 진행을 하면서 단기채 발행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채 발행수가 적어지다 보니 단기채 투자하는 MMF는 뭐 다른 투자처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때 MMF가 찾은 투자처가 바로 RRP, 즉 역레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레포는 연준이 보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역레포는 굉장히 안정성에 대해서는 연준이 보장을 하는 거니까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기준금리가 굉장히 이제 뭐 지금은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이제 올라감에 따라 영래포 금리 또한 상승하게 되니, 즉 수익률 또한 올라가게 되니 안정성과 수익 둘 다 잡을 수 있는 꿀 투자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MMF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때 변수가 생깁니다. 작년 연준이 리펀딩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이제 물론 리펀딩 계획을 발표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미국 정부가 수입은 줄어드는데 이제 지출은 늘려야 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미국의 뭐 신용 등급이 뭐 내려갔네 마네 뭐 이런 기사들을 봤을 건데, 사실 이로 인해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정도를 웃돌았고 2년물 채권 금리 역시 연 5% 정도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상황이 역전이 됐는데, 즉 정부 지갑이라 불리는 TGA 계정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채 중심의 채권 발행을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와 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부 그냥 지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TGA,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TGA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보시면 2023년 5월 달에는 61,952 빌리언 US 달러에서 점점점 뭔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2024년 1월 17일 날 기준으로 74만 8,883 빌리언 US 달러가 현재 이제 뭐 TGA 계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6만 1천에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하였고, 그것도 단기채 중심의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TJ 계정의 돈들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까 앞전에 MMF들은 단기채주로 투자하는 집합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 금리보다 높으니까, 즉 수익률이 좋으니 MMF는 적극적으로 이제 영래포에 있는 돈들을 빼내서 다시 본인들이 하던 단기채를 사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영래포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영래포로 들어갔던 돈들이 이제 TGA 계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지금 영래포 잔고의 추이를 나타낸 차트인데,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재무부 채권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재무부와 함께 미국 국채 및 채권 시장 동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줄여서 TBAC라고도 하는데, 이 TBAC에서 공고하는 단기채 비중은 전체 비중의 한 15%에서 20%. 근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문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재 단기채 발행 비중이 20%를 넘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TBAC에서 공고하는 수준, 즉 안정적인 수준으로 단기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채 발행이 필수적인데, 이때 장기채 발행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 높은 금리를 가진 장기채의 수요가 증가가 될 수 있고, 장기채 수요 증가는 결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의 자금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뭔가 주식시장을 계속 바라볼 때 뭔가 굉장히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인데, 사실 현재 금리 인하 시기를 논하고 있기도 하고 미국 경제만 봤을 때는 혼자서 압도적인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차트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7,800까지는 정말 무난히 갈 것으로 보이고 17,800 이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사실 TSMC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뭐 ASML이라든지 뭐 램리서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라는 반도체 회사들의 가이던스 또한 굉장히 좋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 보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실적 발표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AI와 뭐 반도체, 나스닥 100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로 인해서 지수 또한 굉장히 17,800 이상까지도 굉장히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7,800, 17,900 이상을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오버슈팅으로 판단해서 단기적으로 뭔가 숏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